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 피신한 2명이 북송으로 송환됐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2명의 살해범을 북측으로 송환한 조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파 정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 이런 사실을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중령이 문자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 이것이 과연 위계질서에 맞는 것인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가,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첫째, 왜 송환 자체가 문제가 없는가? 명백하게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안 되는가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에 다 해당됩니다. 1항은 집단살해, 국제법적인 형사사건, 집단살해, 2항은 살인 등 중범죄,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 돈 주고 집 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귀순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을 하는 귀순자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합동신문조의 조사 결과 그 조사에서 따로따로 격리돼서 신문을 받았는데 거의 모든 사실이 일치되게 진술했습니다. 맨 먼저 선장을 어떻게 죽였고, 그리고 선원을 2명씩 교대의 명분으로 꿰어서 어떻게 살해하고 어떻게 바다에 버렸는가. 자, 그리고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숨으려다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도주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들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체의 자백으로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16명이나 죽인 집단 살인범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송환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니,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을 보호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모든 것이 다 법에 따라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그리고 과거의 관례도 그렇습니다. 1985년 50 전두환 정부에서 일어났던 중공 어뢰정 피난 사건, 중국의 중공,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의 북해함대, 북양함대 소속 어뢰정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병사 2명이 선장 등 선원 6명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주하다가 이 기름이 떨어져서 한국의 영해로 표류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어선 선박이 예인을 했고, 그리고 군산항으로 해양경찰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이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6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공과 대척관계에 있던 대만에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했느냐? 자, 이들은 대만으로 귀순하려고 그런 것이다. 귀순하려고 그런 선상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조사 결과 일단은 선상 반란을 일으키고 표류한 것으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중공 정부와 교섭을 했고 중공 정부의 서해 바다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인계했습니다. 그때 중공은 우리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50 전두환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공도 공산주의 국가요,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건.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 원양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배의 선주가 한국인이고 또 선원들을 송출하는 회사도 한국 회사입니다. 자, 이 배에서 저 남태평양상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선장의 가혹행위, 중국 조선족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등 기타 총 합쳐서 11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들은 선상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배가 역시 표류하다가 일본 영해상에서 일본의 어업 지도선에게 발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재판권이 한국 정부에 있다라고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선주가 한국 사람이고 선장이 한국 사람이고 피살된 선원 17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7명이 한국인 선원이다. 자,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죠. 자, 똑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의 어선이고 선장 선원도 다 북한인들이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이 두 명에 대한 사령관 2명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추궁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왜냐? 이 오징어잡이 어선이 NLL을 넘어와서 그 이후에 나포작전을 벌여서 나포해에서 삼척항으로 데려온 것은 한국의 해군입니다. 한국군, 군 병력이 작전을 벌여서 나포하고 그 다음에 합동신문조,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이 된 합동신문조에 이들의 신병을 넘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단서부터 삼척항까지 예인해 온 것, 나포와 경비관리에 군이 주도를 했는데 그 군의 국방부 장관이 그 2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특히 군 지역인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JSA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이 이 송환되는 상황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로 보고했고 그것이 송환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송환 내용이 보도가 돼서 TV 카메라에 잡혔고 언론 카메라에 잡혔고 이것이 보도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송환 절차가 다 끝나면 정부가 발표를 했겠죠. 그런데 JSA 대대장 중령이 이런 경로를 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는 국방부에 보고하고 그래야 국방부 장관이 아는 것이고 물론 국방부 장관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당시부터 알아야 되는 일이죠. 어쨌거나 송환 상황을 국방부 장관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가 전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 아니겠습니까? 이 살해범 송환 사건에 관한 저의 정리와 분석,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